오늘 시장은 뜨겁지가 못하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와는 다르게 삼성 바로직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버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중 점검 오늘 차영주 수장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과 방송을 하면서 가석방이 될 것 같으냐 아니냐 뭐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결과는 가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그룹주안에서 삼성바로직스가 유독 강하게 올라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가석방과 그 주가 흐름은 저는 뭐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가석방과 주가 연계성이 있다라면 삼성전자가 좀 올랐어야 되는데 울산이나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다른 이유에 있어서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아직까지는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일부 뭐 모더나 제품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백신에 대한 인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차 접종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생기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신 주권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위탁 생산한다라는 것이 백신 주권과 연계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조금 뭐 심적인 관련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 위탁 생산만으로도 이렇게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3공장까지 가동을 하고 4공장도 곧 가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 증가 추세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증권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시각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는 삼성그룹주의 영향보다는 백신 이슈 그리고 실적 이슈 때문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제 모더나와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모더나에 계속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악재 같지만 모더나가 또 백신 가격을 높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에게는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특별히 삼성 그게 이제 개발사와 생산사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자꾸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백신을 스스로 개발한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위탁 생산한다라는 것은 위탁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위탁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연결성이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초기에 계약한 금액대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보여지듯이 위탁 생산을 거기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더나를 위탁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와 비견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의 이익에 추가적인 이익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판매 가격 인상과는 상관없이 고무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을 단순히 2차 접종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를 수익으로 온전히 다 땡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차영수 소장님은 그랬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는 큰 연관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통상 의례적으로 이렇게 총수가 나오게 되면은 투자에 더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취업 제한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대주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현재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만 현재 지금 삼성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은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두 가지 측면에 있었죠. 삼성이 위탁 생산하는 부분들은 이제 모더나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백신을 또 삼성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박자. 하지만 여타 다른 백신들에 대한 어떤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과도한 기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13일 날 나오니까 13일 날 나온 이후에 일정 부분 휴식 시간을 좀 겪고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답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좀 작성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런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번 취지에 맞는 그러한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뭐 기대는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강하게 돌아서면서 오늘 또 쏘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남은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해 봤더니 뭐 mRNA 관련한 수주 계약 기대도 있고 항체치료제 생산 수주에 대한 기대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항체치료제라든지 mRNA 기반에 대한 그 위탁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RNA 기반에 따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지금 여러 제약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그들이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에게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상당히 능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백질 기반으로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삼성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먼저 성공하느냐는 뭐 현재로서는 뭐 쉽지 않죠. 현재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두 회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백신도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생산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의 타이밍이 좋았어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완전 다른 회사긴 하지만 그렇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의 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그렇죠. 섹터가 강하고요. 예. 창수님 어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이젠 다시 또 부흥할 때가 됐을까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좀 냉정해지신 게 네. 오늘 뭐 주가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면 백신과 관련된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의료 기기들은 조금 오늘 주춤하네요. 일단 좀 백신과 관련된 소수 종목만 이제 집중해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보여줬듯이 제약바이오 훈풍만 부르면 모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던 시기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좀 올라줘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개인 투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은 분명 존재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소수 그러니까 개발사들 직접 개발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 다른 제약사들까지의 조금 투자 심리가 퍼진다라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붐이 오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핵심적인 종목들, 모멘텀 갖고 있고 이슈 갖고 있는 종목들만 주인공으로서 오를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가 한번 목표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10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저는 뭐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110만 원대라고 하면 대략 한 20% 정도, 네. 2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는 윗꼬리를 달고 98만 4천 원에서 94만 원까지 한 4만 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내일 당장 오늘 시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차례 조금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들을 좀 겪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제약바이오에서 이익이 나는 회사가 몇 안 돼요.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 몇 천억 단위의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 몇 안 되기 맞아요. 때문에 몇 안 된다라기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 말고는 뭐 그렇게 더군다나 앞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더불어서 하면 두 회사를 빼고 나면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조만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저 가격 부분에 오게 된다라면 주가를 올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미래에 대한 먹거리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의 인류를 풍요롭게 해주는 주식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익이 나는 업체들이라고 보면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또 신약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좀 무서운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조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차영준 소장님의 목표 주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CMO 관련해서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냥 대장만 노리자. 예, 대장만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증권가보다 좀 더 높은 120만 원까지도 주가를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이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90만 원 제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손절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정 시마다 주가 조정 시마다 가격 그 종목을 좀 모아가는 중장기적인 정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삼성전자를 가져갈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져갈래 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것으로 택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전, 중국에 대한 경쟁전이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경쟁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주가가 먼저 상승한 다음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기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릴지 또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여러분들이 계속 예의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영준 소장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